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올라간 점은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우리나라와 미국의 소비 심리가 위축됐다라는 지표가 나왔죠. 이것도 역시 하락 종목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줬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에서 반도체주가 강하게 올라가면서 삼성전자가 상승했고, 이게 지수 하락을 방어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뭐 엔터라든가 조선업종이 좀 빠졌는데, 이게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날 올랐던 종목들이 계속 강하냐, 강했던 종목들이 빠지냐, 이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시장 대비 좀 강했던 종목군들 중심으로는 매물이 나왔다라는 것도 오늘 장의 특징이었습니다. 우선 오늘 아시아 증시는 대체로 다 괜찮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좀 주춤했어요. 뭐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다 적지 않게 올라간 편이었는데 우리가 좀 주춤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이렇게 됐던 이유를 살펴보면 우선 소비 심리가 굉장히 안 좋아졌다라는 거. 그러니까 소비자 신뢰 지수가 뚝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계엄 이후에 어떤 탄핵으로 이어지는 그런 국면이 만들어지면서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됐다. 이건 아무래도 주식시장에는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요인이죠. 우리나라 내수도 그렇고 미국 데이터도 별로 안 좋게 나왔으니까 수출에 대한 걱정도 좀 만들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투자자들을 조심스럽게 만드는 그런 이유가 됐고, 특히 뭐 국채금리, 달러, 뭐 강세 이런 것들 만들어지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이제 선뜻 연속적으로 올라가기는 쉽지 않은 장세다, 이렇게 평가를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 주목해 볼 만한 건 우리 증시가 워낙 빠져가지고 국민연금이 보유한 자산 중에서 국내 주식 비중이 낮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에 이 비율만큼 채우려면 아마도 한 25조 원 정도 매수할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이 보도가 됐거든요. 25조 원이면 적은 건 아니죠. 왜냐면 한 달 평균 2조 원 정도, 한 달 평균 2조 원 정도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루 평균 1,000억 원 정도의 매수를 한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게 뭐 증시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건 뭐 내년 돼봐야 하는 거니까 이런 뉴스도 있었고, 다만 이제 오늘은 소비 심리 위축, 달러와 국채금리 상승 이런 것들이 좀 발목을 잡아서 하락 종목이 많았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뭐 미국의 소비 심리 지수가 되게 소비 관련된 지표가 되게 안 좋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뚝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고, 낙폭은 2010년 그 11월 이후에 최대폭. 근데 뭐 아침에도 설명드렸지만 이거는 선거 때문이다. 그러니까 미국은 선거가 끝나고 나서 직후가 딱 되면 선거에서 패배한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경기가 나빠질 것으로 예상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심리가 지속적으로 나빠질 것 같진 않아요. 어쨌든 그런 영향으로 미국 데이터가 좀 안 좋게 나왔다.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도 같이 데이터가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좀 투자자들은 이런 날 올라가기는 좀 그렇지, 뭐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국채금리 올라갔잖아요. 국채금리가 4.6% 정도까지 올라갔고, 이번 주에 또 올라갈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나증권에서 나온 데이터에 의하면 미국 10년물 금리가 4.5%를 넘어가게 되면 우리 증시는 좀 부담스러워했다. 근데 지금 거의 4.6%이기 때문에 좀 올라가기에는 좀 부담이 되죠. 근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미국 국채 발행 일정 대규모로 있을 때는 금리가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2년물 690억 달러 발행이 있었는데 앞으로 5년물 700억 달러, 또 7년물도 또 대규모 국채 발행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한 300억 달러 안쪽이면은 그냥 일반적인 발행인데 그거 넘어가면 되게 많이 발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 주에 줄줄이 일정이 있다 보니까 금리가 좀 올라가 있는 상태가 돼버렸고, 이런 거는 이제 주식시장에는 좀 부담이 되고, 특히 우리 시장 금리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좀 아무래도 부담이 됐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장에 또 발목을 잡는 이제 그런 요인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에서 반도체주가 강했잖아요. 브로드컴이 5%대 올라가고 엔비디아가 3%대 올라가고. 근데 우리가 이제 완전히 반도체가 못 올라간 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이제 올라가지 못했잖아요. 예, 이러다 보니까 브로드컴이 올라갔던 재료는 AI 관련해서 브로드컴의 비중이 점차 커질 것 같다. 그래서 삼성에도 주문을 늘 것 같다,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이제 삼성전자는 플러스가 나고, 반면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주춤하고, 뭐 엔비디아보다 브로드컴이 더 좋아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어떤 평가가 나오면서 이제 하이닉스는 조금 주춤거리고 그런 차이가 좀 있었죠. 그래서 가려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까지 좀 끌고 갔으면 우리 증시 오늘 지수 자체를 끌어올리는 그런 영향이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두 종목이 좀 다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지수를 올릴 정도의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지는 못했던 그런 상황이 됐던 것 같습니다. 뭐 주요 종목은 삼성전자 제가 계속 월봉
보여드리고 있죠. 120월선이 굉장히 중요한 이동평균선 53,000원. 근데 역시 이제 그 자리에서는 튕겨 올라갔고 이제는 넉넉하게 일단 그 위에 딱 차트가 보일 정도로 올라가 있는 상황이 됐죠. 근데 이거 갖고는 부족하고 그 55,000원으로 완전히 넘어가고 거기에 안착이 돼야 추세가 조금 편안해지는구나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아직은 이제 조금 튕겨 올라갔다 정도라서 이후에 더 밀고 올라갈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신주가 되게 독특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인데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통신주는 배당 관련된 대표적인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배당락을 되게 많이 반영하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근데 1월에 평범하게 흘러간 적이 없어요. 그냥 빠질 때 확 빠지거나 올라갈 때 올라가거나 이렇게 확 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통신주가 연초에 어느 쪽 방향을 잡으면 한 몇 주 정도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경향성이 있어서 이후에 좀 추이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코스닥은 알테오젠이 오늘 지수를 플러스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미국에서 뭐 일라일릴리 이런 종목이 강해서 오늘 좀 흐름이 좋았는데 뭐 그 영향인지 몰라도 이제 알테오젠이 오늘 플러스를 했는데 워낙 또 고점 대비 많이 빠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근데 여전히 보면 뭐 오늘에서 뭐 돌파했다 뭐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원래 바닥에서 반등 나오던 자리에서 올라갔구나 이 정도라서 추세가 바뀐 건지 여부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수급은 오늘 외국인들이 매도를 줄였습니다. 근데 이틀 연속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흐름은 아니고 매도를 줄인 건데 근데 외국인들 매수 매도 합이 2조 7천억대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외국인들 원래 오늘 보면 매수 비중 20%, 매도 비중도 20%. 근데 이게 월말에 원래 이래요. 예, 외국인 투자자들은 크리스마스 때부터 연말까지는 비중을 줄였다가 이제 연초에 컴백해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분간 외국인들의 매매 비중은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조금만 매수를 해줘도 시장이 종목이 확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긴 하죠.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비중은 앞으로 계속해서 줄어들 거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오늘 의미가 있는 게 삼성전자를 1,000억 원 넘게 샀어요. 예, 그리고 저 아래 보면 이제 하이닉스도 팔지는 않았거든요, 적어도.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매수했다라는 거는 좀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규모로 보면 거의 뭐 200만 주 정도 매수한 거니까. 근데 이게 뭐 우리가 여러 번 봤듯이 그 어제는 지수를 짜장면 사주고 오늘은 삼성전자를 짜장면 사주고 뭐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게 이제 연속적인 매수가 좀처럼 안 붙어서 이제 그런 흐름이 나올지 봐야 될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자동차주 예 그리고 조선주 일부 이런 것들을 좀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기관은 이제 하이닉스가 매수입인데 뭐 규모 면에서 보면 순매수 2위가 200억 정도밖에 안 되니까 어떤 뭐 의미가 있다 이렇게 두기는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종목들도 되게 여러 가지가 분산이 되어 있어서 뭐 예를 들어 조선주 파는 것도 있고 사는 것도 있고 이렇게 좀 엇갈려 있잖아요. 근데 매도 쪽에 좀 조선주가 많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조금 포트폴리오를 좀 재편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입니다. 그래서 좀 기관 투자들이 새롭게 진입하는 업종이 뭐가 되는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은 뭐 제약 바이오 계열의 종목군들이 매수 상단에 좀 많이 포진해 있는 게 특징이었고요. 이제 매도 쪽은 그렇게 업종별 특징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약간 이제 반도체에 관련된 종목들 몇 개가 좀 들어가 있는 것 정도가 특징이었고, 기관도 역시 제약바이오, 예, 이런 쪽에 종목들이 좀 있었고, 그 외에는 선별적으로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을 좀 매수하는 것이 특징적인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도에서는 엔터주, 예, JYP나 YG에서 좀 많이 올라갔다 싶은 종목들을 좀 매도하고 다른 쪽으로 갈아타는 상대적으로 단계 좀 많이 빠졌거나 이런 종목 쪽을 선호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자, 일단 미국의 국채금리가 오늘 미국이 이제 열리는 시간이 몇 시가 안 되긴 합니다만 어쨌든 4.6% 넘어가는 상황이 생기면 좀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채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여파. 다음에 또 하나는 자, 브로드컴하고 엔비디아하고 어떤 게 더 강한, 둘 다 빠지면 빠지는 건데 만약에 올라갈 때 어떤 게 더 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증시에서 움직이는 종목이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그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의 어떤 구도 이거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일정상 이제 배당 기준일 목요일, 금요일은 이제 배당락,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 거래일 뭐 이런 식으로 일정이 전개가 되잖아요. 그 종목들별로 수급이 급변하는 그런 단계로 접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좀 매수가 들어가기 시작한 종목들이 몇 개 이제 눈에 띄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기관의 어떤 수급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외국인들의 매도는 좀 주춤하긴 하거든요. 이게 이제 다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외국인들이
월말에는 매매를 줄여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오는 주춤한 거라서 지금은 뭐 외국인들이 뭐 매도를 줄였다 이거보다는 뭘 사지? 이걸 좀 봐야 돼요. 이럴 때 예를 들어서 정말 의지가 조금 바뀐 건가? 그동안의 흐름에서 바뀐 건가 되려면 이제 삼성전자 같이 외국인들 하반기 매도를 제일 많이 했던 종목이 거의 매도의 90%가 삼성전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에 대한 수급이 바뀌면 외국인들이 바뀐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한다면 그냥 연말이라 매도만 줄인 거지 외국인들이 그냥 보는 시각은 똑같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이 부분을 향후에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하나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징크스가 하나 있는 게 1989년 이후에 미국 대통령 임기 첫 해, 그러니까 재선하면 그 재선할 때도 첫 해를 따져놓고 봤을 때 증시가 오르는 경향이 더 강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리적으로 보면 그 초반에 자금을 집중해서 이제 경기를 끌어올리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달러가 많이 풀리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미국도 올라가고 우리도 올라가고. 근데 이번에 되게 특이한 게 트럼프는 돈을 미국으로 다 몰아오게끔 설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대로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난 트럼프 일기 때도 S&P도 올라가고 우리도 올라가고 둘 다 올라가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미국 대통령 임기 첫 해 증시가 강했다라는 징크스는 있는데,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걸 과연 겨냥을 할 거냐, 아니면 트럼프니까 따로 볼 거냐.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월말 남은 기간에 선물이라든가 이제 삼성전자 가지고 그런 베팅을 좀 빌드업을 하는지, 아니면 이번엔 아니야 이렇게 바뀌는지 좀 우리가 테스트를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도도 한번 좀 유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도 방송은 정상으로 진행이 되니까 뭐 오전 오후 방송 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아요와 구독하기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